맞아요.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등호가 있는 식. 아, 이런 식이 등식이죠.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그럼 빛나요. 이 등식인가 얘는? 왜요? 그치, 맞아요. 등식이죠. 차이가 있다면 얘는 맞는 거고 얘는 틀린 등식이죠. 그래. 지안이 등식인가요? 그럼 맞는 등식인가요? 틀린 등식인가요? x의 값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런 등식을 뭐라고 부르죠? 방정식. 맞아.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x는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죠. x는 500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0일 수도 있고 2000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x가 4가 되면 이 등식이 맞게 되는 것이고 x가 4가 아닌 다른 수다. 그럼 이 등식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에서 궁금한 건 뭘까? 방정식에서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한 거지. 얘가 언제 맞는 걸까? 언제 참이 되는 걸까? 그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 순간 x가 이 방정식을 등식을 참이 되게 만들어주는 순간 그걸 우리가 해라고 불러. 그 방정식에서 우리의 1목표라고 하는 게 해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 참이 되는 건지. 그래. 뭐 시연아 등식입니까? 방정식인가요? x가 있으니까 언제 참일까? 언제일까? 해서 그거를 막 구해봤어. 0을 넣었어. 그럼 2 곱하기 1이야. 얘는 0 더하기 2야. 참이군. 1을 넣어봤어. 2 곱하기 2야. 2 더하기 참이네요. 2를 넣어봤어. 2 곱하기 2, 3이야. 얘는 2니까 4 더하기 2야. 아, 이 참이네요. 그래서 다 참이야. 계속. 항상. 왜일까? 생각해보니까 이 식의 어쨌든 본질적인 구조가 형태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인 거지. 그럼 이런 등식을 뭐라고 하죠? 항등식. 이게 항등식이죠. 항상 참인 등식. 그럼 항등식은 방정식처럼 이 언제가 이게 궁금할까요? 언제 참인가가 궁금할까요? 당연히 궁금할 리가 없죠. 왜냐면 항상 참인데 언제 참인지가 왜 궁금해? x의 값에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항등식에서는. 그럼 항등식에서는 뭐가 궁금하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 다음 식이 항등식이라면 a는 얼마고 b는 얼마냐? 이제 이런 게 항등식에서는 더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이 정해지지 않은 계수. 정해지지 않은 상수항이라고 부르니까 미정계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뭘 구하는 거예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목표다라는 거예요. 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개를 다루셨을 겁니다. 양쪽의 계수를 같은 동류항의 계수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이랑 항등식이라면 모든 x에서 등호가 성립하니까 좀 괜찮은 x들 대입해서 구하는 수치대입법 요걸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한다. 요게 이제 항등식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정도고. 그리고 이제 다항식 나눗셈에서 항등식의 개념이 또 걸쳐져 있을 건데 우리가 다항식도 자연수처럼 나눗셈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37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뭐 7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는 몫을 쓸 거고 저기는 나머지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머지나 몫이나 5가 몫이고 나머지가 2다라는 걸 쓰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건 이 37이라고 하는 수를 쪼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로 나눴을 때 이 5라고 하는 몫 그리고 2라고 하는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는 거지. 이 몫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나요? 몫을 뭐 하는 거죠? 곱하고 나머지는요? 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항식 나눗셈에서도 우리가 fx라고 하는 뭐 3차, 4차, 5차 식을 뭐 예를 들어 x 빼기 1로 나눴다. 그럼 여기 목도 x로 막 주어지겠죠. 이게 4차식이라면 x로 나누면 몫은 3차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몫을 qx를 하고 나머지를 y라고 하자 하면 그냥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몫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fx라고 하는 걸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곱해지고 나머지는 더해진다 라고 쓸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등호가 뭘 나타내? 좌변 우변이 무조건 같은 항등식을 나타낸다고. 항등식을.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서는 뭐가 연결됩니까?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했을 때 좌변 우변이 무조건 같으니까 x에다가 뭔가 대입해도 여기 x, 여기 x, 여기 x의 그 위치가 다 가져야 되는 값이 다 같잖아요. 그래서 이 1차식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항의 x에 1을 대입하면 이 나머지라고 하는 건 실제 나눗셈 계산을 통해서 우변에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 좌변에서 그냥 값의 대입으로 구해진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나머지 정리 내용이었다고. 이게 항등식 내용이죠. 그래서 다항식 나눗셈이랑 그리고 항등식이랑 뭐 요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요. 19페이지에 1번으로 가보면요. 조립제법인데 벌써 좀 복잡한 내용이 나오네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만 구해라 했으면은 그냥 2분의 1을 대입했을 거야. 근데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조립제법으로 구할 겁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8 5 마이너스 6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래. 얼마로 시작하죠? 민서야? 조립제법 얘를 얘로 나눴어. 그럼 여기 시작해야 되는 수가 얼마였을까요? 2분의 1이요. 맞아,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려오면서 시작하고 곱해서 넘어갈 거고 인가?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넘어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넘어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6은 2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4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가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다 라고 쓰면 맞나요? 틀리나요? 오, 왜 틀리죠? 다시 누구지? 은수였나? 예. 왜 틀리죠? 한 번 더? 이 친구를 한 번 더 나눈다고요? 그래. 범서? 저기 2분의 1이니까 몫에다가 하기 몫에다가 몫은 얘기죠? 그치?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립제법의 한계점인 거죠. 조립제법의 한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을 누구로 나눌 건지 2x 빼기 1로 나눌 건지 4x 빼기 2로 나눌 건지 8x 빼기 4로 나눌 건지에 대해서 조립제법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냥 나눗셈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그 어떤 기계 같은 거잖아. 진짜 나누는 것보다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단순하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조립제법이 받아들이는 건 여기 2분의 1이 들어왔을 때 지금 뭘로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얘는 x-2분의 1로 나누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조립제법이라는 이 기계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반환하는 요 몫과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x-2분의 1로 나눴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조립제법이. 그때 몫이 4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라는 거예요. 그치? 얘로 나눌 때도 2분의 1 넣어야 되고 얘로 나눌 때도 2분의 1로 시작해야 되고 얘로 나눌 때도 2분의 1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각각을 구별하지만 조립제법은 구별 못한다. 여기 2분의 1 들어오면 아 그냥 어른이 얘로 나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얘로 나누셨군요. 지금 여기 2분의 1 들어온 거 보니까 그러네. 이 얘로 나누셨나 보네요. 여기 몫이거든요.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하잖아. 그럼 요게 아니라 얘가 필요해. 여기에 2가 곱해져야 돼. 그럼 여기 곱해줄 2는 어디서? 여기서 빌려야 되죠. 여기서 2를 뿅 넣어줘야 되지. 그래서 얘는 2배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몫은 실제로 여기 몫이다. 뭐 요 정도 쓰는 거였고. 그래서 조립제법 문제에서 이제 빈칸 채우기에서 꽤 나온다는 거예요. 2x-1로 나눈 몫과 나머지 계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몫이라고 답을 내시면 무조건 틀린다라는 거. 겠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이 2번이 이제 연조립제법 문제네요.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연조립제법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네. 자, p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고 하는 3차식이에요. 이 3차식입니다. 3차식. 이 px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대. 3차식이라면 전개해서 어차피 3차식이 나올 게 뻔하니까 내가 그냥 A, B, C, D 뭔지 모르면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A, B, C, D는 그냥 나보고 찾으라고 해놓고 A, B, C, D는 네가 그냥 찾고 어차피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최고차항 3차식이고 3차식일 거 아니야? 얘하고 차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A, B, C, D는 전개해서 네가 찾을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좀 약간 억지스럽지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식에서 A, B, C, D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할 거라는 거야. x 빼기 2라고 하는 게 여기 세 개 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 x 빼기 2라고 하는 것을 조금 뽑아내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x-2의 제곱이 나오고 여기서는 x-2가 나오고 여기서는 c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d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하나를 뽑아놓고 해석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px라고 하는 건 x 빼기 2로 나누면 여기 있는 애들이 몫이고 여기 있는 d가 나머지더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몫이 어떤 상태일지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일지 구해보자는 거지. px를 나눠서요. 이렇게 x 빼기 2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몫은 x제곱 더하기 x가 나오고 나머지는 4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인가? x고 여기 나머지는 4다 이거야. 그래서 d를 구했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죠. 요게 얘다 이거야? x제곱 더하기 x가 a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의 x 빼기 2 더하기 c다 이거야? 그럼 이 친구도 x 빼기 2로 나누면 요걸 x 빼기 2로 또 나눠주면 여기 있는 게 몫이고 여기 있는 게 나머지겠네요. x제곱 더하기 x를 x 빼기 2로 또 나누면 x제곱 더하기 x를 x 빼기 2로 또 나누면 여기 있는 게 몫이고 여기 있는 게 나머지겠네요. 그럼 얘는 또 뭐야? a의 x 빼기 2 더하기 b가 지금 마지막에 x 더하기 3이니까 x 더하기 3을 x 빼기 2로 나누면 a가 몫이고 b가 나머지겠구나.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또 나머지구나. 이 나머지가 B구나. 여기 있는 애가 몫이구나. 그래서 순서대로 A, B, C, D가 나오는 이유잖아요. 이게 몫과 나머지를 계속 해석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연조립제법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 동일한 1차식의 세제곱, 동일한 1차식 제곱, 동일한 1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식을 x 빼기 2로 3번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나눴을 때 각각이 A, B, C, D의 순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가 이제 2번 얘기죠. 연조립제법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조립제법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아마 조금 뒤쪽에 보시면은 숫자 같은 좀 복잡한 제곱수 계산 뭐 이런 것에서도 응용이 좀 될 것 같고 뭐 그렇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정계수법이니까 미정계수 구하는 내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뭐 간략한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 6번 정도 한번 볼게요. 6번. x의 5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0. 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 a와 b의 값을 구하면 되겠어요. 5차식이라서 좀 불편하긴 한데 뭐 그래도 해보긴 해볼게요. 그래. 어떻게 구하죠? 나야? 훨씬 이 문제에 한해서는 훨씬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조립제법도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조립제법을 쓸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걸 네. 먼저 마이너스 1로 나누고 그 값을 또 1로 나눠서 fx를 찾아낸다. 그럼 fx가 뭔지도 알 수 있고 a와 b도 뭐 알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얘 자체가 항등식이니까 요 친구가 x 더하기 1이랑 x 빼기 1이랑 무슨 3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요 식이 얘하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거잖아. 이 안에 x 더하기 1이랑 x 빼기 1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 친구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 이 친구를 x 빼기 1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다 라고. 그러면 실제로 나눠보면 5차식, 4차 없고 3차 없고 2차식 있고 1차식 있고 상수항 있고 얘를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려면 마이너스를 가지고 해야겠죠? 그래서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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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이고 a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9인데 근데 이 나머지는 없어야 되죠. 나머지는 없어야 됩니다. 다음 이제 여기를 x 빼기 1로 나눴어. 그러면 요 식은 얘인 거야, 얘. 그죠? 이 4차식.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여기 x-1로 나누면 1이고 그리고 1, 0, 0, 1, 1, a. a 되니까 여기가 b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도 나머지가 없어야 되겠다. 그럼 fx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이 친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a와 b의 값은 이 둘을 연립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10이니까 넘어가서 a는 마이너스 10이다. 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훨씬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은 양변에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 또 좀 더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식이 개수가 복잡하면 대입하는 게 더 귀찮거든요, 원래. 그 조립제법으로 푸는 게 더 편한 문제들도 많은데 이 문제는 이제 개수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대입하는 게 더 편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10. 이것도 0이어야 되고 양변에 1을 대입한다. 그래도 여기는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0. 이것도 0이어야 되죠. 그래서 두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지워버리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푸는 방식은 하나 더 있긴 한데 뭐 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오차식이 얘하고 얘하고 fx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 fx라고 하는 게 3차인데 최고차의 개수도 내가 뭔가 알 수 있고 상수항도 얼마인지 사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상수항이 10 돼야 되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 뭐 요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가 3차일 때 좀 의미가 있겠지. 여기가 3차면 얘 1차, 얘 1차일 때 fx도 1차식이라서 찾기가 좀 되게 수월해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형태랑 상수나 최고차의 개수를 맞춰가지고 요 양 끝에 좀 채워놓으면 뭐 전개해서 푼다거나 하는 것도 뭐 용이한 방법입니다. 근데 뭐 이 문제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푸시면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하필 얘가 3차라서 이걸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한다. 뭐 그럴 필요는 절대 없을 것 같고 다만 얘가 뭐 3차 내지는 뭐 4차라면 그때는 fx의 형태를 좀 찾아서 보시는 방법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쪽에 보면은 그 개수 총합에 대한 얘기가 이제 11번하고 12번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11번, 12번 한번 봅시다. 11번. 11번만 일단 해볼게요. 11번. 거의 교과서적인 그림인 것 같네요. 그냥 2번, 3번, 4번 물어보는 게 모든 개수 총합이랑 홀수항에서의 요 부호를 좀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4번에서는 홀수항만 물어본다 라든지 뭐 내지는 이제 짝수항만 물어본다 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이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A0라고 하는 것이요. A0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잠깐만. 내가 네 번째는 12번을 섞어놨군요. 246이네, 246. 네 번째. 예. 이렇게. 예. 그래서 A0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개했을 때 이제 상수항에 대한 의미죠. x에 0을 대입해서 상수항만을 남겨라 라는 얘기고, 예. 결국은 1의 세제곱, 1.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모든 항의 말 그대로 총합이니까 여기 x들이 여기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1을 대입해 가지고 1 대입해 주니까 3의 세제곱인가요? 27이요. 이렇게. 그쪽은 27.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홀수항, 짝수항에서 부호를 좀 바꾸고 싶은 거니까 자, 이 친구의 홀수 지수와
짝수지수에서 부호를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하는 방식은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이거 또 1이네요. 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1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주어져 있는 식 모든 항의 합 그리고 홀수 짝수에서의 부호가 번갈아 나와 있는 이 경우에 위아래 두 식을 더하면 누가 상쇄되냐? 이제 홀수항들이 상쇄되죠. 홀수항들이. 그리고 위아래 식을 만약에 뺀다. 그러면 제로 포함 짝수항들이 상쇄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짝수항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위아래 식을 2번, 3번의 식을 뺀다 라고 했을 때 2배 아닌가? 네, 더해야 되는구나. 더해요. 2배 A0 요거 지워지고 2배 A2 A4 6 네, 그래서 더해서 28 그럼 둘로 나눠주면 이제 14의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0, 2, 4, 6의 합이 아니라 2, 4, 6까지의 합이고 우리가 처음에 A0를 구해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13이다 여기 정도 보시면 되는 문제일 것 같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문제들이 조금씩 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뭐 이런 거나 좀 물어보죠. 이 정도 이제 좀 나올 수 있죠. 이 정도 다 더하면 27인데 1부터 5까지만 더하면 얼마일까? 그래요.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다 더한 값이 27인 건 알겠어.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두 개를 날려야 되는데 A0도 빼야 되고 A6, 6 요거 빼야 돼요. A0도 구했어. X에 1 대입해, 0 대입해서 구해서 1이야. 그럼 이제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가 좀 문제겠죠. 요거 어떻게 구할까요? 연우야. 어떻게 구하지? 오유지한 네. 뭘 물어보는 건데? 지아나 이게 뭘 물어보는 건데요? 최고차의 개수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얘를 전개한 식이잖아요. 이 최고차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여기서 제일 예. 여기서 최고 일단 먼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세제곱한 거니까 네. 일단 최고차는 일단 아무리 해봐도 x 네, 2제곱밖에 나왔어. 그래 맞아. 1이 나왔어요. 맞아요. 상수항이랑 최고차항은 만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상수항들만 선택돼야 상수항인 거고 최고차항만 선택돼야 최고차항이라고. 그러니까 6제곱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1. 요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나머지는 사실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총합을 물어본다거나 홀수 짝수를 물어본다거나 하는 거지. 근데 얘 둘은 여러분이 실제로 구할 수가 있는 값이다. 그래서 상수항도 마찬가지고 최고차의 개수도 마찬가지. 얘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 25죠. 25. 이렇게. 그래서 상수항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얘를 상수항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x에 0을 대입해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구하는데 좀 막막해진다는 거지. 뭘 대입할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최고차항, 얘는 상수항.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구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고. 다음 가볼게요. 뒤로 넘어가면 그 21페이지에 보시면은 14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제가 방금 한 건 20페이지 11번이고 21페이지에선 14번도 그렇고 15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다 연조립제법 문제야. 14번은
이제 문제마다 다른데 어떤 문제집은 연조립제법으로 풀 수도 있고 얘는 2차다 보니까 어떤 문제집은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 수치 대입법으로 푼다거나 아니면 직접 전개하거나 뭐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하지만 2차도 네, 동일한 형태가 반복이 된다면 연조립제법으로 푸는 게 가장 네, 편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14번 같은 것도 그냥 x-1로 두 번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A, B, C 1, 5, 8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의 제곱, 5의 제곱, 8의 제곱 이렇게. 그 얼마? 90인가요? 90? 뭐 그 외에 18번 요거는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2차는 대입하는 것보단 전개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대입하는 것보다 전개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가 있나? 아 요거 있네. 20, 좀 뒤에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 보시면 나머지 제가 이제 문제 좀 중요한 문제들로 보고 있고 그 뒤에 28번 있거든요. 28번. 요거 해보실래요? 28번. 28 못하겠네. 시간이. 시간이 빨리 가네. 왜냐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 드릴 내용이 좀 시간이 좀 소요되는 내용이라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그래서 22페이지에 24번 까지 하면은 문제 84문제거든요. 84문제. 뭐 제 생각에도 막 적은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예, 25번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이건 안 하겠고 2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에 30개씩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요 나머지 정리 포함해서 데일리 테스트 10개 봐야 되고 그리고 진도 나가고 그리고 제곱근과 실수도 3-1도 테스트를 좀 봅니다. 답지요? 답지 걷어가야 되나? 답지 안 걷어가면 보나요? 내가 안 걷어가면 여러분 봅니까? 아니 일단 다음 시간에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책을 미안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 오면 바로 넣어주세요. 네. 답지 보나?